여러분 오늘 시장 보셨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내 종목은 가만히 있는데 남의 종목은 상한가. 그리고 뉴스창에 딱 뜨는 이름 하나비전. 이럴 때 사람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요. 나만 소외됐나? 이거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또 놓치면 어떡하지? 그런데 잠깐. 이럴 때일수록 한 발만 뒤로 물러나서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하나비전이 왜 상한가까지 갔는지, 그게 단발성 테마인지 추세의 시작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체크해야 물리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지 진짜 깊게 파보겠습니다. 끝까지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질문들이 정리될 겁니다. 이건 기대감인가? 실적의 시작인가? HBM이 진짜면 하나비전이 어디에서 돈을 벌 수 있나? 상한가 다음 날 어떤 흐름이 나오면 강세가 이어지나? 나는 단타로 대응해야 하나? 중기 스윙으로 봐야 하나?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일부. 오늘 급등의 진짜 핵심은 하나비전이 아니다. 오늘 하나비전이 급등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CCTV 잘 팔아서 오른 거야? 보안 카메라 수요가 늘어서? 미국 수출이 좋아서? 이런 해석들이죠. 그런데 오늘 시장이 꽂힌 건 전통적인 보안 사업이 아니라 시장 기대의 핵심은 사실상 이거였어요. 하나비전이라는 상장사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 장비 쪽 스토리, 그리고 그 연결고리 하나세미텍.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세력이라면 보안 카메라 회사라고 말하며 올릴까요? 아니면 HBM 핵심 공정 장비라고 말하며 올릴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주식은 종종 현재의 정체성보다 미래의 스토리가 주가를 끌고 갑니다. 오늘의 상승도 그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2부. HBM은 왜 이렇게 세졌나? AI는 메모리를 먹는다. HBM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단어만 외우고 넘어가요. HBM이 뭔데? 고대역폭 메모리? AI에 필요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AI의 성능 경쟁은 이제 단순히 GPU 성능만이 아니라 메모리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붙이느냐로 옮겨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커질수록 데이터를 더 빨리 땡겨와야 하고 그걸 버텨주는 메모리가 필요해요. 여기서 HBM은 속도, 대역폭, 전력 효율 측면에서 일반 메모리보다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럼 질문. HBM이 잘 팔리면 누가 돈을 벌까요? 첫째, 메모리 만드는 회사. 둘째, 그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만드는 회사. 셋째, 소재, 부품, 패키징. 지금 하나비전 급등은 그 중에서 둘째 라인, 공정 장비 기대감이 붙은 겁니다. 3부, TC본더는 뭐고 왜 핵심이라 불리나? 여기서부터 진짜 깊이 들어갑니다. HBM 공정은 한마디로 여러 장의 메모리 칩을 위로 층층이 쌓는 구조죠. 그런데 쌓는 것이 말처럼 쉬울까요? 쌓으려면 정렬이 정확해야 하고 접합이 균일해야 하고 분량이 줄어야 하고 열도 관리돼야 합니다. 그 과정에 등장하는 장비 중 시장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본딩 계열입니다. 그중 TC본더는 HBM 적층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는 기대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적층 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공정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본더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HBM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TC본더 장비 회사가 돈을 버는 것 사이에는 어떤 다리가 필요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수주, 그리고 공급 레퍼런스, 그리고 양산 적용. 시장 참여자들은 이 회사가 진짜로 납품을 확대할 수 있나? 여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비전의 급등은 그 확정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 세게 부각된 하루였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즉 오늘은 실적 확정으로 뚫은 상한가라기보다 스토리 확산으로 뚫은 상한가 성격이 강해요. 4부. 그러면 하나비전은 정확히 뭘 하는 회사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해요. 하나비전이 장비회사야? 보안회사야? 둘 다 연결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영상 보안, 감시 카메라, 솔루션, 엔터프라이즈 보안 이쪽이 베이스였고 여기에 시장이 새롭게 붙인 프리미엄이 반도체 장비 쪽 서사예요. 주식시장은 이런 구조를 좋아합니다. 원래 본업이 있어서 바닥이 있고
미래 성장 스토리가 붙어서 멀티플을 올려주고 그게 실적으로 확인되면 장기 추세가 된다. 다만 여기서 항상 나오는 함정이 있어요. 스토리는 빠른데 실적은 느립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서사가 실적으로 이어지는 속도, 이거 하나입니다. 5부 차트로 보는 상한가 다음에 진짜 갈림길. 이제 차트 얘기해 볼게요. 상한가가 나왔다는 건 단순히 올라서 좋은 게 아니라 다음 날부터가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상한가에는 항상 두 부류가 생깁니다. 첫째, 오늘 산 사람. 둘째, 예전부터 들고 있다가 본 사람. 오늘 산 사람은 내일 시초가가 높게 뜨면 흔들려요. 아, 이거 더 가나? 아, 이거 시초가에 팔아야 하나? 아, 나 지금 수익인데 내일 마이너스로 변하면 어떡하지? 반대로 예전부터 들고 있던 사람은 내일 시초가가 높게 뜨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탈출이다. 드디어 본전 이상이다. 내일 갭 뜨면 턴다. 여기서 충돌이 납니다. 상한가 다음 날은 거의 항상 변동성이 커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봐야 할 게 뭘까요? 첫째, 갭상 이후 매물이 나오는데도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가? 둘째, 눌림이 나와도 저점이 빠르게 복구되는가? 셋째, 고점 부근에서 재차 매수세가 붙는가?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단기 테마를 넘어 추세 전환으로 갈 확률이 커집니다. 반대로 갭상 출발, 상단 매물, 종가 밀림, 거래대금 급감 이러면 오늘은 뉴스로 올렸다가 단기 차익 실현. 이 시나리오가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은 과거에 상한가 다음날 어디서 물려봤나요? 대부분 갭상 시초가 추격 이 자리에서 물립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더 가겠다는 확신이 드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은 그 확신을 노립니다. 6부 재물을 깊게 보면 지금 주가는 미래를 사고 있다. 자, 재무 얘기를 더 깊게 해볼게요. 하나비전은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완성형 기업은 아닙니다. 매출은 있고 순이익도 구간에 따라 흑자를 보이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안정적으로 높다고 말하긴 어렵고 스토리 프리미엄이 꽤 붙기 시작했다는 점. 그러면 이런 종목의 주가 구조는 어떻게 되냐? 1단계 스토리 형성, 2단계 기대감으로 멀티플 상승, 3단계 실적으로 확인, 4단계 진짜 장기 추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1단계 후반 또는 2단계 초반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뉴스가 그때 뜨거워지니까요. 하지만 이 구간은 가장 큰 변동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적이 언제부터 본격 반영되나, 그리고 시장이 그걸 얼마나 미리 당겨서 가격에 반영하나, 이 두 가지예요. 7부 밸류에이션을 깊게 보면 기대가 꺾일 때 하락이 빠르다. 스토리주는 밸류에이션이 현재 이익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PER이 높거나 의미가 흔들리거나 분기 실적 하나로 숫자가 튀거나, 그래서 이 종목을 볼 때는 밸류에이션을 지금 싸다 비싸다로 단순화하면 위험합니다. 대신 이렇게 봐야 합니다. 시장 기대가 어떤 성장률을 가격에 심어놨는지. 만약 시장이 내년부터 장비 매출이 크게 붙는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주가는 빠르게 조정받습니다. 반대로 그 믿음이 공시나 실적으로 확인되는 순간 주가는 다시 위로 재평가를 받죠. 즉, 이 종목의 본질은 기대의 신뢰도 싸움입니다. 8부 리스크를 더 깊게 쪼개보자. 무엇이 제일 위험한가? 리스크도 그냥 변동성 크다가 아니에요.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수주 확인 리스크. 오늘은 기대감이 컸지만 추가로 확인되는 공시가 없으면 모멘텀이 약해질 수 있어요. 둘째, 경쟁 심화 리스크. HBM 장비 쪽은 기술과 레퍼런스가 전부입니다. 한번 납품해도 다음 세대 공정에서 밀리면 끝이에요. 셋째, 반도체 사이클 리스크. HBM이 강하다 해도 전체 투자 사이클이 꺾이면 장비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넷째, 급등 후 물량 리스크. 상한가 다음 날은 수익 실현 물량이 언제든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뭘까요? 저는 첫째를 봅니다. 확인이 늦어질 때 주가가 빠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 9부 주주환원. 왜 이 종목은 배당주로 보면 안 되나?
주주환원은 솔직히 하나비전 자체만 보면 강한 무기는 아닙니다. 그룹 차원의 흐름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종목을 배당받으려고 산다. 이 관점은 중심이 아니에요. 이 종목은 성장 프리미엄으로 먹는 종목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전략도 배당처럼 천천히 보는 게 아니라 모멘텀과 확인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접근해야 합니다. 10부 가격 전망 얼마까지보다 어떤 조건이면이 먼저다. 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질문. 얼마까지 가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목표가 숫자 하나 던져 놓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기대서 버텨요. 10만 간대, 9만은 간대.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보다 조건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조건 A. 추가 수주 또는 공급 확대 확인이 나온다. 거래 대금이 35일 이상 유지된다. 눌림이 짧고 재돌파가 나온다. 이 조건이면 고점 갱신 시도는 충분히 열려 있어요. 조건 B. 확인이 없다. 거래 대금이 급감한다. 상한가 다음날 음봉이 쌓인다. 이 조건이면 단기 급등분을 되돌리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보다 어느 조건에서가 핵심입니다. 11부 내가 만약 대응한다면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눈다. 여기서부터는 투자 조언이 아니라 전형적인 대응 방식 예시로 들게요. 첫째, 보유자. 상한가 다음 날에는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분할로 대응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일부는 수익을 확정하고 일부는 스토리 확인 구간까지 들고 가는 시기죠. 둘째, 신규 진입자. 상한가 다음날 추격은 확률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눌림을 기다립니다. 셋째, 단타 트레이더. 갭상 출발이면 오히려 시초가 추격보다 눌림에서 탄력 확인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든 룰을 정해놓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룰 없이 들어가면 상한가 다음날 시장이 흔들 때 감정이 매매를 합니다. 12부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서 진짜 체크해야 할 5가지. 여러분, 하나비전은 지금 재평가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딱 5개로 고정해 둘게요. HBM 관련 뉴스가 단발인지 연속인지, 장비 매출로 연결되는 확인이 나오는지, 거래 대금이 3일 이상 유지되는지, 눌림이 짧고 재돌파 시도가 나오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의 분위기가 꺾이지 않는지, 이 5개가 동시에 유지되면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추세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리해봅시다. 하나비전의 오늘 급등은 단순한 보안 카메라 회사의 실적 개선이라기보다 HBM 공정 장비 스토리의 확산, 그리고 하나세미텍 연결 기대감이 크게 붙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한가가 내일의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상한가 다음 날은 항상 확인과 검증의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뉴스만 보지 말고, 차트만 보지 말고, 재무만 보지 말고 이 3가지를 연결해서 이 스토리가 실적으로 이어질 속도를 판단하는 것.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 여러분은 하나비전을 단타로 보시나요? 스윙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HBM 사이클로 1년 이상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관점을 남겨주세요.